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예비 후보들에게 떠넘겨 말뿐인 새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전주 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완주지난 무주장수 선거구와 익산 갑 선거구도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도 전주 병과 군산, 정읍고창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여론조사 경선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받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니 부담이 좀 되죠. 여론조사 비용과는 별도로 수백만 원의 심사비와 특별 당비도 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이제 특별 당비나 또는 경선 비용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을 이제 후보들에게 부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유력 정당들이 정작 선거 비용을 예비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응답률에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일부러 역선택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면접조사나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 의례적으로 넘어가면서 당선 가능성만 염두에 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개발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정당 공천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소재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2년의 연구 개발을 거친 탄소 소재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탄소 섬유 발전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2년의 개발 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T700 고강도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를 사용해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FRP 소재로 만든 기존의 선박보다 무게는 20% 줄었고 강도는 30%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15%가량 개선돼 선박 운영비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업체는 새만금의 탄소 소재 관련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제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탄소 소재 선박 건조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재도 공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배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도 있고 또 많은 고용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자동차에 이어 선박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탄소 소재 관련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게 면제되기 때문에 이 탄소 관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창업도 이루어지고 전라북도에 많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자리 잡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소 섬유 선박의 상용화로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과 공기업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대학 내 관련 고시반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통합 운영하고 지원을 크게 늘려 고시반 선발 경쟁은 취업 경쟁 못지않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 내에 개설된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고시반입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의치대 대학원과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용 열람실과 각종 동영상 강의, 시험 서적 구매 등 학교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발생되는 개인적 그런 방해 요소들이 최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정한 학습 시간과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고시반을 단과대별로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시와 행시는 물론 언론고시와 임용고시, 공인회계사, 공무원반, 공기업반 등 다양한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모의고사와 장학금, 멘토링 등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고시반 입사 경쟁률은 웬만한 취업 경쟁률과 엇비슷합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나 특강이나 합격생들과의 멘토링 같은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그런 면들을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건물 한 동을 아예 고시반을 위한 인재 등용관으로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단대별로 있는 뭐 각종 고시라든가 자격증반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용관을 갖다가 이제 독립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농촌진흥청반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고시반까지 등장하는 등 취업난 속에 고시반 선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임실고덕산은 해마다 수천 명의 등산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대형 양계장을 추진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실과 진안에 걸쳐 있는 고덕산입니다. 해발 625m의 빼어난 경치로 해마다 수천 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산자락에 대형 양계장이 들어서려 했지만 주민들이 뭉쳐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같은 곳에 다시 양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산이기 때문에 양계장이 들어오면은 산을 찾는 그 관광객들도 오지 않을 뿐더러 또 이거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저희들이 그 상수원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양계장 부지에 들어가려면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를 지나 하천을 건너야 합니다. 진안군은 양계장 사업자에게 농로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진안군과 함께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뒤 마지막 개발 행위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허가 쪽으로 가면 뭐 투표할 일이 없겠지만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3차 때는. 임실군은 고덕산 관광 개발을 위해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만 2억 5천만 원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기다 양계장 허가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옹졸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주민들은 진안군과 임실군이 내준 각종 허가 사항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정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19살 김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익산 도심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52차례에 걸쳐 현금과 카메라 등 모두 2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17.7도, 전주는 15.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인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에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